2012년 대통령 선거 공동제안 토론회 오늘 주제는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 민중국가부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죠. 네, 잠깐 인용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진행하다 방어하신 선배 대회사들을 드리면서 잠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인물 위한 민중공을 팀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발제하실 분들은 이따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토론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노동경선 집행위원장 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제자들께서는 이따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토론회 취지와 토론회까지의 경과, 그 다음에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진행할지 하는 것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주최단체로 되어 있는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몇 개 단체 제가 이제 한 2번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시발은 얼마 전에 진보신당에서 대선 공동대응에 관한 제안이 있었고 그때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당시에는 그 제안이 이제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상황이니만큼 이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적인 특징에서 이렇게 비공식 기획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최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오늘 토론회를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따 토론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나가겠습니다만 오늘 사실 이 제목을 잡은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이런 이제 제목이 그냥 잡은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진보 변혁운동 진행해서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결의 논의와 논의와 이런 것들이 있죠. 각 조직의 대선 방침이 최근에 잇따라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대선 공동 대응을 위한 어떤 모임이나 회의나 논의나 이런 것이 이제 다양한 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속에서 오늘 토론회는 처음부터 이 토론을 다 열어놓고 한 다음 이렇게 논의가 된 건 아니고요. 일단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번 2012년 대선에서 어쨌든 지금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야권 연대를 전제로 하는 또는 그것을 열어놓는 이런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문제의식에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해보자.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야권연대 반대와 완주하는 노동자민중 국가후보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리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실제로 그럴 역량이 되느냐 이런 면에서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상은 오늘 토론회는 거기서부터라는 것을 준비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발제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논의 초점을 좁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진행은 오늘 발제를 하실 분이 6분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다 여기 제출된 단체문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하기에는 또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좀 협의하고 바로는 약 한 2분 내지 3분을 넘지 않게 정말 시작하는 데서 핵심적인 그 문제에서 궁금한 모든 반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그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제문의 목차를 이렇게 정해서 이러이러한 목차에 따라서 발제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차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견해를 얘기하고 쟁점이 있으면 토론하고 그 다음에 동의되는 바가 있으면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토론이지만 실제 진행은 그 회의에 가까운 그런 거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이제 다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 제출된 주제는 우선은 일단 이번 2012년 대선 대응의 방향과 목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주제로 문제를 짚어볼 생각이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 야권 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무현민족 독자 후보와 이제 관련된 이것은 이제 연대연합의 동의라든가 이 기조적인 여러 걸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책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 이제 오늘 첫 토론입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주제인 그 현실성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선거 구성은 대한 점, 그다음 두 번째는 후보에 대한 점. 오늘 뭐 후보를 선정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뭐 토론할 때 주제를 다시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선 투쟁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 점은 가는 거예요.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좀 이유정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런 공동 대응을 해 나간다 그러면 대략의 굵직굵직한 좀 일정 정도를 어떻게 보고 나갔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나눠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제하실 분들의 짧은 핵심적인 기조를 모집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특별한 순서는 없는데요. 이쪽 앉으신 순서대로 이렇게 진보신당 안효상 대표부터 이렇게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기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보신당의 안효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다 2012년 새로운 좌파의 탄생 이런 거는 물음표를 붙인 것은 오늘 제목에 가능성과 현실성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좌파들이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정말 신대한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신자유주의 위기라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중의 반발, 저항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정말 급진적인 변화로 몰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안철수 현상 같은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그런 급진적이고 대안적인 정치를 추구할 만한 세력, 이른바 좌파가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좌파들이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공간에서 정말 자신들의 의지를 제출하고 힘을 모아내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제 발제문의 맨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을 마칠까 하는데 지금 새로운 좌파의 탄생을 목표로 하는 이번 대선과 그 이후를 감안할 때 그동안 한국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추구해온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시지 않았더라도 그런 좌파의 결집은 역사적인 정통성과 책임성, 정치적인 예의, 미래의 의지라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보신당은 이 좌파들에게 대선이라는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를 타면서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겪자고 요청합니다. 예,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호위의 박성인입니다. 2012년 이제 12월 대선을 앞두고 저희 앞에는 세 개의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선을 둘러싼 저희 보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그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거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확인됐지만 소위 이제 과거에 소위 진보정당운동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이제 움직임들, 그리고 상층 명망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진보 대통합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진보정당운동의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역시 커다란 벽으로 우리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벽은 바로 이런 진보정당운동의 회의하고 실패로 인해서 회의하고 또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되돌려버리고, 그리고 이번 2012년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정치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담을 쌓아버리는 우리 내부의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벽을 저희는 거꾸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 벽을,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이번 대선 과정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어떤 새로운 그 대중적 정치운동을 선거과정 속에서 세워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힘들에 의해서 소위 상층 명망가들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움직임을 재편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지금 야권연대 혹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얘기되는 이 구도를 깨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바로 여기 노동자 민중들의 계급적 정치의 가능성, 바로 여기가 정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의는 9월 8일에 총회를 통해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후보를 내세워서 야권 연대 반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거의 동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공동선거 운동본부를 건설을 해서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선거운동을 전개 나가자, 그리고 그 후보는 완주하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오늘 여러 동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이견들이 있으면 그 이견들이 좁혀지길 바라고, 오늘 결의에 바탕을 해서 힘있는 대선 투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민당 지도위원회 부회의를 2013년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2013년의 정세에 우리가 일정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2013년 또는 2013년 이후에 펼쳐질 정세를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역으로 우리 머릿속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말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둘러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야말로 거대한 계급투쟁의 회오리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 선택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과연 어떤 최종적인 모습과 결과를 낳을지 우리 모두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토론회가 끝날 때 뭔가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일정한 방향과 계획,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대선 투쟁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5년에 걸친 진보정당 운동을 딛고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민주노총에 대한, 특히 민주노총을 했을 때는 상층 관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의존하는 모든 운동 형태를 반동적으로 새롭게 재편해 나가는 계기로서 우리가 대선 투쟁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대선 투쟁을 힘차게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난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맞을 수밖에 없고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난관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또는 가장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쩌면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 또 기술적인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합의가 가능하고 힘 투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를 위한 출발점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혁적 전원 신청 노동자협정단 건설 정부 활동가대 조직위원회 이하 변혁위라고 이렇게 약칭을 합니다. 공동주의권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사실 대선과 관련해서 올 초부터 외국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저희 좌파 현역 활동가들이 우리가 만드는 계급 정당을 분명히 좀 구현해야겠다. 이 운동에 대한 새로운 활동,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진행하면서 대선 국면이 이제 다가온 것이고 그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떼가 뗄 수 없는 개혁 정당과 대선이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고 설사 개혁 정당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대선은 반드시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아주 풍부하게 논의를 못했지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현장 전국 그 활동가대와 그리고 토론 이런 형태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일정도 수렴을 하고 9월 9일 날 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대선에 관련된 내부적인 입장을 일정 정도 정해 본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돌이켜보면 현장으로 돌아가서 개혁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설사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 활동가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또 이게 또 과제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번에는 뭐 한 여자가 한번 대통령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한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또 한 가지 기존 정당을 제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철수를 그래도 지지할 것이 아니겠냐 뭐 이제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현장에 있는 저들이 발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대선에는 결국 개혁정당을 이어가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기존의 10년 과정의 민주주의 노무현 정권의 야권 대 통합에 대한 연합에 대한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좀 확인했던 바였기 때문에 여야를 방문하고 우리의 노동자들의 어떤 일성을 갖고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집단은 없다, 정당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위 좌파지정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가들이 투쟁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주로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투쟁을 하더라도 투쟁을 우리가 별리하지 말자라는 것이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투쟁과 함께 뭔가 우리가 구현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희망을 제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9월 9일 대토론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나름 함께할 수 있는 진영들과 이번 야권 통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배제를 하고 노동자 민중, 노동자 독자 후보를 통해서 이번 대선을 끝까지 책임지고 한번 가보자 하는 일정 정도의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기획단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발제부에 좀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토론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신문대 이현대입니다. 저희 토론 자리가 좀 약간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인데요. 다른 동지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주제도 사실 그래서 이전까지 자파단위주의 논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고객 관점으로 게을러서 앉는 게 아니라 관점을 좀 옮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관련해서 실제 이 추진 과정에 대한 토론 얼마나 할지 몰라서 짧게 그냥 저희들 내부 고민들을 그전에 하여튼 좌파 운동단위에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같이 최대한 좀 해보려고 진중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논의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지점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이후에 저희들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동지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대 같은 경우는 크게 현재 가장 중심점을 둬야 되는 사업이나 관련해서 회원들 한 70%가 참여한 설문을 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대중운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교육 기능들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운동과제다 이런 게 저희의 인식이고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게 전선운동이나 지역연대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역량 배치나 정책적인 투쟁에서의 개입력을 강화하자는 게 저희 기본 인식인데 쟁점과 관련해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입장에서 현재 운동 재편에 있어서 다수 동지들이 대체로 정당 운동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통진당 사태 이후에 정당 부분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현재 대중운동이나 민주운동 상황을 볼 때 좀 더 이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현재 당운동을 하는 토대라든지 대중운동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정파적인 차이들을 좀 넘어서 현장 운동들의 지금 현장 운동의 공백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결집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저희는 여기에 집중하되 실제 정당운동과 관련해서 노동자 정당이 범자파 수준에서 통합력 있게 구성된다면 조직적으로 가입 논의한다. 이게 사실은 한 40% 넘게 나온 의견들이고 일부는 이제 사실 노동자 정당이라고 지금 정당 얘기는 다 하고 있지만 노선이나 입장 차이가 많아서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정당에 집중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지역이나 조건에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운동 활동가들과 현장운동을 이런 걸 중심으로 가자. 물론 이 정당과 이 문제가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기본 저희들의 인식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토론을 해가지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여기 동지들하고 좀 다르게 대선의 현실성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노동자 민주후보 추대 연석회의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연석회의랑 좌파단체 실무 책임자 회의가 통합적으로 가는 게 옳다 이런 것들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논의들을 개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최근 민주노총에서 또 조건교체 중심으로 대선 방식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보 완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 기본적으로 연립정부라든지 야권연대 노선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고요. 후보 완주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게 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원칙으로 후보 완주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후에 대중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실제 지금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야권 후보 간에 사실 지금 박빙인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든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후에 운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현재 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동지들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10월 정도까지 뭐 입장이 다르더라도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동지들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기본적인 인식이 이래서 현재부터 뭐 적극적으로 지금 후보운동을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과 기조로 판들이 짜지냐에 따라서는 추후에 다시 판단한다 이 정도가 현재까지 저희가 얘기한 상황이라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구체적인 건 나중에 주로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대선 3개월 앞두고, 여야 후보들도 사실 기존 정당의 후보들이 다 생겨서, 물론 민주당 안철수하고 이제 결선 과정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좌파 진영이 대선 앞두고 선거 논의를 지금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늦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투쟁하는데 바빠서 그렇게 하는데 투쟁하다가 선거에 막바지 다가오면 그때 이제 모여서 대응하자 이렇게 하니까 항상 저전감이 있고 지금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주당, 국민당 쭉 전개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했던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정말 실패가 아니라 거의 괴멸했다 그럴까요? 종말을 보냈다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의 상황까지 온 시점에서 이게 좌파진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실이다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우리가 IMF 고양이기 이후에 지금 14년 동안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현장 투쟁, 정치 투쟁,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만은 정치, 진보 정치도 그렇고 또 민주노조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의 그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87년 이후에는 물론이고 전날 민주노총 거기에 관해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쪽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 새누리당, 민주당 그렇지 거기 안 가고 옛날에 운동하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거기서 권력을 다 잡고 있을 텐데 사람을 놓고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보수 양당 구조가 완전 교착화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좌파 진영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노동자 정치세력과 얘기하고 민주노총에서 옛날 민주노동당 만들 때는 그야말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이 구도를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제3의 정당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자유주의 세력, 기획세력 이런 상대적으로 극우 세력보다는 한미적 보수랄까요? 그런 세력들이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세력들을 우쪽으로 가서 우쪽으로 보내고 또 좌쪽으로 올 수 있는 진보적으로 진영으로 올 수 있는 진영으로 이렇게 견인하는 이런 구도의 양당 체제가 사실 노동자 정치세 관련된 면에서 보면은 그런 방향이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보수 양당 체제가 더 이제 고착화되고 진보 이런 정치 세력 같은 경우는 정말 현실적으로 노동자들 지지는 고사하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받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 진보 정당 진보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좌파 정당 물론 진보까지 붙인다면 진보 좌파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분명히 할 때가 아닌가. 물론 세력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정세를 놓고 보면은
좌파들, 특히 급진 좌파들의 어떤 정치적 그 지위라든가 또 운동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방의 어떤 그분들 중심에 이렇게 가게 되고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좌파 정당의 어떤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고, 좌파 노동자회는 뭐 이미 몇 달 전에 그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좌파 정당, 그리고 독자고, 그리고 그 독자고는 완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치를 정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추진하면서 지금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분 이제 기조 발을 들어봤습니다. 뭐 이게 취지는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이제 아까 진행을 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금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이번 대선 공동대응의 뭐 방향, 목표 이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참가하신 동기들이 지금 앞에서 모든 발언에서 들으시면서 이미 이제 조금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사실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모든 발언에서도 이렇게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사실 또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체적인 이제 주요 정책 문제는 뒤에서 논의할 거니까 예를 들면 반자본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등등과 그런 구체적인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요거를 따로 떼놓고 오늘 부득이하게 요 토론회 오늘 이제 준비한 성격상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야권연대 완주하는 이 독자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사실 먼저 논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가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세부적인 문제를 사실 얘기하는 속에서 현실성과 가능성을 결론적으로 또 이제 뭐 진단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좀 앞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또 이제 다양한 논의에 또 이제 논의에 참가하신 분들도 보니까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9월 12일 날 열렸던 노동자 민중 후보 초대 연석회의 여기에 또 이렇게 저도 하시는 또 분들도 계시고 또 발제하신 분들 중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미리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주최단체로 참가한 단체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각 조직 내에서 또 이렇게 다양한 또 견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방향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될지를 가름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 목표, 구체적인 정책 기조 요거는 따로 떼놓고요. 그러니까 이 야권 연대 완주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우리가 오늘 토론에 입장 확인하고 같이 뭐 입장 동의되는 거 같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려고 지금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투쟁이나 여러 개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또 여기서도 이제 이게 다르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따로 갑시다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이제 고민들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제안 드리면 이 주최하고 공동주최 단체에 제안자 모임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부 사정과 발제는 준비를 못 하셨는데 또 내부에 관한 사전도 내부 툴을 읽게 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여기 단상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 제안자 모임 동지들도 좀 같이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따로 또 이엔드 동지는 요번에 하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듣기에는 나머지 발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뭐 이제 또 뭐 기초적인 얘기들 비슷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오히려 먼저 좀 분석 없이 요 주제에 관련해서 좀 첨언해야 될 부분은 발제자 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에서도 바로
의견 얘기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네, 뭐 다른 분들은 오늘 제목에 좀 충실하게 모두 발언해서 야권연대 반대냐 아니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 걸쳐 있는 좌파의 대중 반영과 목표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의제 뭐 이런 부분이고, 그때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진보의 주류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뭐 정권교체 혹은 민주연립정 보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통합민주당과 안철수의 하이 파트너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입장이 이른바 뭐 비판적 지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른바 87 체제 속에서는 그냥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이제 독자 후보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연합 정치를 한다는 것이 좀 변화된 조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좌파의 대선 대회는 좀 교란하는 면이, 대중이 보기에는 다 후보들을 내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또 야권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런 거고요. 그랬을 때 노동자 민주가 독자 정치자력화나 독자 후보라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지만 뭐 그 자체는 저에게 섞거나 현실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독자 후보냐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독자 후보냐가 중요한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제랑 관련해서 연립정, 여기 다 저희 이제 진보신당의 저희 공식 결정에 따르면 연립정부에는 참여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논리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연립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뭐 이른바 이제 대중적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해 아까 이현재 동지가 박빙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뭐 이런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야권연대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논리적으로는 어쨌든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야권연대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장하는 매우 근본적인 요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인데,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좌파의 의제를 감안하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 이런 게 있고, 정치개혁도 설사 예를 들면 완전 비례대표제가 된다 해도 좌파가 대중적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완전 비례대표제가 있으면 좌파가 대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저희의 공식 입장인 연립정부 반대가 야권연대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독자 후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의제를 가진 후보가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내용상 야권연대를 사실은 이제 배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재의 정치 지형도 내에서 매우 이제 민감하고 잠복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은 공식 입장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어떤 여지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석회의 관련해서는 이따 뒷부분에 대선 공동대응 체계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시장의 방향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별도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시는 모르겠네요. 3쪽 이렇게 보시면 상기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 시장에서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고 보자면 저는 반자분들이 대중 수행정부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지금 목표가 독자 완주 후보냐 아니냐, 야권연대 반대냐 아니냐, 연립정부 또는 정책의 아니냐,
전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3년 이후의 정치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그것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 구체화하느냐에 한 번 더 역기전을 받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운동 과정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지 않고 자꾸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일단 노동자, 독자, 완주한 후보는 결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바로 대선 투쟁을 하기 위한 출발이자 전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도대체 왜 독자, 완주 후보해야 되는지를 대중적으로 우리가 설득해야 되고 우리의 구상과 정치가 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물론 지금 상태에서 독자, 완주 후보가 표현해주는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대중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두 가지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대체 이 대선 투쟁이 무엇을 내건 무엇을 요구로 건 투쟁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대선 투쟁 강령, 이건 선거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빼놓은 채 완주냐 아니냐 뭐냐 이거냐 저거냐 이건 오히려 우리를 공론에 빠뜨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이 대선 투쟁을 일종의 정치적 행사가 아닌 정말 정세구심, 투쟁구심, 대안구심을 형성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함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과연 그 투쟁을 얼마만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는 내느냐 여하의 문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령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령을 현실화하는 구체적 투쟁을 얼마만큼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역부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금 이야기한 식으로 출발이 되어지면 대단한 혼선과 혼란과 이런 부분을 빠질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이 관련해서 좀 청원하신 분. 쭉 연결해서 하니까 먼저 하시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밀도 하시죠. 차례대로 안 해도 네, 고민들 동기 의견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게 박빙의 선거가 벌어지는데 이거 독점을 완주했다가 정말 역적되는 거 아니냐. 이게 독자주 후보의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역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독점부의 핵심에서 이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질서 현재 상황,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특히 금융자본주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새누리당 박근혜와 문재인하고 했을 때, 그럼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사회문화수석인가 그런 거 했죠. 노동 쪽 담당하는 쪽이었죠. 그때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구속이 되고 특히 한미협회 같은 경우는 완전 전도사 역할을 했고 지금 제주강정 서울지구조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박근혜와 문재인의 박빙 선거에서 우리가 독점을 완주했을 때 누구에게 역적이 된다는 것이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와 안철수가 됐다. 안철수는 금융투기꾼 아닙니까? 어제 그걸 정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현재잖아. 이현재는 DJ 정부 98년부터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까지 정말 그 10년 동안 2000명의 민주총 조합을 구속이 되고 50명 군신하고 노동자 국민들이 경찰에서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는 현대판 인력당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안철수에서 바뀐 것은 누가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완주한다고 하는 것이 죄인이 되고 역적이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노동자 우리 정치색깔 얘기하고 좌파 진영에서 이것을 걱정이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좌파 제가 빨간 책 하나 그랬으면 좌파 노총이라고 하나 붙였는데 진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은 당연하게 상대적인 개념이 진보예요.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사회변혁적인 의미로서 진보는 한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용어의 개념이. 지금 진보는 당연하게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진보 정당이고
안철수가 조진보수. 뭐 금융 투기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뭐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표현도 한번 그렇게 내서 쓰더라고요. 근데 본인부터 감옥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문제이고, 우파라고 하는 것이 자본의 진영의 개념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좌파 진영에서의 대선 후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문제, 진영의 문제를 분명하게 된다. 그것이 뭐, 계급으로 표현되든, 좌파 우파로 표현되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 정말 이 강화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 뭐, 세계 주식회사, 이런, 자본이 정말, 그 우리 IMF 회원이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자유주의 정세에서의 그 지배에서, 그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권력, 지배 권력, 정치 세력들과 어떻게, 대치되는, 그 대결되는, 그런, 대선을 할 것인가, 그런 후보를 내설 것인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고민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독자 후보의 문제, 완주의 문제, 이런 것은, 그런 우리 대선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현재 정세를 어떻게 시행하냐에 따라서, 그런 뭐, 당연히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야권 연대와 그리고 독자 후보 전투를 관련해서 사실 오늘 토론회니까 사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이것이 화두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난 의문입니다. 사실은 야권 연대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이건 뭐 필연적으로 우리 뭐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89일 남았나요? 이게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거 얘기하기가 지금 바쁜데 사실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다른 얘기가 더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야권 연대와 그리고 독자 후보는 같은 얘기다. 어찌 보면 독자 후보 전술이 아닌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자체는 결국 야권 연대에 대한 빌미를 주고 또 그것에 대한 희망을 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 9월 9일날 우리 대토론회에서 야권 연대를 단호히 거부하고 노동자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끝까지 대선 투쟁을 전개한다라고 이미 방침을 좀 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전에 보면 우리 노동자들이 사실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뭔가 희망적 그래도 그들이 뭔가 정권을 잡으면 노동자들에게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군부 독재보다 더 아주 지독하게 노동자들을 결국 정리해고로서 그리고 비정규직 악법을 통해서 뒷거리를 다 내몰았던 그리고 경찰의 어떤 만행을 통해서 17간 투쟁을 했던 쌍경차 노동자들한테 가해졌던 이런 그 내용과 그리고 또 저희 대동차 투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자본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김대중 정권이 나서서 그 노무현 정권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내쫓았던 부분이고 그런 악법들을 10년 동안 만드는 것을 고스란히 유명가리는 이용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야권 연대에 대한 오늘 뭐 사실 진보 신당이 여기에 같이 토론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면 야권 연대에 대해서 또다시 뭐 다른 여지도 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뭐 다른 야권 연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두 가지가 마치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된 문제다.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반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독자 후보에 대한 부분도 여지를 열어놓으면 여전히 또 다른 뭐 표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진영에 좀 더 이rum을 정책적 반영을 통해서 이런 요구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희망을 괜히 안겨줬다가 또 다른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놓여지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언컨대 저희들 모임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앞에 동지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야권연대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번 정세 속에서 뭐 이렇게 뭐 판단할 정세적인 판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지난 10년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 왔던 역사성을 가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분명히 취하냐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이번 대선이 저는 정권 교체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세계 자본주의 이 위기 국면 속에서 곧바로 그런 위기를 다시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공세가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투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쟁에 대비를 하려면 저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정리해고 철폐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의 문제, 야간 노동과 산재 없는 세상들을 한다는 그런 갈망들,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의 문제 등등 뭐 이제 여러 우리 미투의 투쟁 속에서 그 요구들을 이제 구체화했던 이런 내용들을 저는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좀 지략시키고 그래서 2013년 이후 투쟁들을 어떻게 해들어가자. 이 부분을 이번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등장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판단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부분을, 이 과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투쟁하는 주체,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하는 주체들이 이전에 직접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이 뭐였습니까? 다 투쟁하는 주체를 다 대상화시킨 게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또 최근에 다시 이 진보정당의 실패한 그 폐허에 의해서 또 상층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폐만 이렇게 섞어서 뭐를 또 새로 시도해본다. 이런 분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갖고 지금 이 국면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명백하게 기존의 진보정당 운동을 또 아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이런 이제 정당운동, 이게 의회주의적 방식의 정당운동에 한 매듭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이 자신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를 서서 그 나는 그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소위 우리 이제 진보운동, 노동자 민주운동 전체의 어떤 정치적 재편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 부분도 대선에 우리가 공동 대응하는 중요한 그 목표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토론은 전 구분이 좀 돼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현재 수준에 있어서 뭐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혁명 지배계급들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거고요. 그걸 거긴 우리의 적인 것이고 거기에다 연대라는 건 맞지도 않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에 있어서 핵심적인 남한사회 이후의 전망이라는 건 FTA를 중심으로 한 생존 전략, 그죠?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동맹, 노동위원화 법제화나 금융 규제 완화나 개방도를 가속화하는 이런 식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불안정한 구조들, 노동 착취 구조들을 연장하겠다는 건 분명한 기조라고 봅니다. 문제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들 가지고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걱정이 그래요. 아래로부터 얘기하시지만 저는 진짜 사기자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역량을 갖고 대선했을 때 특히나 이쪽에서 뭐 통진당 사태 이후에 말도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영향력을 잡을 수 있는 협력이나 싸움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하고 연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투쟁해서 잘할 수 있으면 현재 우리 핵심적인 요구와 관련해서 노동법 개정을 포함한 대국민 선언이라도 끌어낼 수 있으면 어떤 놈이 되던 간에 이후 싸움에 일단 교두부 잡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냐. 좀 뭐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중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놈이 되던 간에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대선투쟁을 벌일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들 혹은 대중들의 여러 가지 상태나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하는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뭐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완주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인원위가 굳이 그 현실화된다라는 문제는 좀 우파적으로
정권 교체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내부에 보면 되게 다른 것 같고 이 논의가 좀 이렇게 너무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조금 이제 같이 토론할 텐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기 고민택 동지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야권연대 이게 뭐 이번 대선의 투쟁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얘기를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야권 정대가 뭔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 이 토론에서 이번 토론에서 누구도 오늘 이 야권연대가 뭐 완주가 이번 대선의 목표다 이렇게 보고 토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순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가장 쟁점된 이 야권연대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왜 이번 대선에서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고 주기까지 조건이 뭐고 하는 전제하에서의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차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의 자본주의 지금 위기 상태나 기간의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나 이런 속에서 이번 대선 뭘 목표로 가야 되는지 이런 등등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셨지만 굳이 뭐 이제 토론의 순서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 그런 전제하에서 판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입장은 뭐 좀 이렇게 확인됐으니까 이제 우리 참가하시는 동지들께서 뭐 단체를 대표하는 의견도 좋고요. 개인의 의견도 좋은데 좀 이제 질의도 해주시고 견해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좀 토론을 좀 같이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하십니까?